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 한 씨.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한 씨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벅찬 한 씨는 최근 할 일이 또 늘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70대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건데요. 혼자 움직이기 힘드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도 모두 한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니가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시자 남편은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아내가 곤란하다고 하자 남편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며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자녀들도 어린데 남편이 소송 얘기까지 꺼내자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한 씨.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한 씨는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파경 위기에 놓인 40대 부부에게 해결책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먼저 부부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 이 아내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15년 차입니다. 40대 부부고요. 40대 아내죠. 그런데 지금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자녀는 다 초등학생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입니다. 자기 일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은 퇴근이 항상 늦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늘 밖에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사가 독박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성도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독박 육아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고 해요. 손만 씻고 저녁 차려서 아이들 밥 먹이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집안일 뭐 빨래 돌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이 있는 게 어디냐, 여태까지 버틴 게 어디냐, 이 가정 경제에 내가 그래도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왔는데 다만 한 가지, 자기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내가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오느라고 나는 희생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은 있던 차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 얘기를 떡 꺼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제 부부가 한 1년 전에 이제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와 이제 함께 살면서 갈등이 이제 깊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10여 년 전에 이제 당신의 남편, 즉 말하면 이 여성한테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골집에 혼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동네에 뭐 아는 분들도 많고 또 텃밭 농사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걸 고집하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잘 가셨으면 좋았는데 약 1년 전에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엉치뼈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 엉치뼈 골절상 입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불가피하고 결국 모셔와 가지고 수술을 받았고요. 다행히 그 결과가 좋아서 8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아마 다시 퇴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한 1년 정도 아들 집에 와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와 계시는 동안에 이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매일 이제 출퇴근하는 그 이 며느리한테 옷차림에 대한 잔소리, 뭐 외출, 외식에 대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편 좀 공경해라, 응? 남편 반찬 좀 더 신경 써라. 이거 참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동네 주민들하고 자꾸 트러블을 좀 일으킨 경우가 꽤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이제 그 좀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제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하고 관계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셔오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고부 갈등이 있었고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과 마찰이 있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골에 이제 시어머니가 다시 내려가셨는데 남편은 어느 날 어머니 모시고 살자, 합가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1년간 고부 갈등으로 힘들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독박 가사, 독박 육아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힘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내심 조금은 다행이다 싶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바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다친 것도 혼자 계시다 다친 거 아니냐. 우리가 같이 어머니랑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부 갈등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어머니가 자기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시골에서 오래 평생 사시던 분들이 도시에 오시면 하루 이틀 일주일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답답해 하시기도 하거든요. 텃밭도 가꿔야 되고 동네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저래 가신 건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난감한 표현을 남편에게 했어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 당신에게 실망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자영업하고 매일 자정 다 돼서 들어와서 집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전혀 모르면서 아니 어머니 한 분 모시니 그렇게 힘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 너무나 서운하고 실질적으로 어머니 모시는 건 난데 왜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참 힘들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불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모시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편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 모시면 이혼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효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봤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맞벌이를 하면서는 도저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하죠. 어머님이 아직은 70대시고 여력이 되시니까 합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건 도리에 어긋나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효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꺼내요. 이게 트러블 요인이 됐어요. 아니 장인 장모라면은 당장 모시자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내의 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대목에서 이 아내가 정말 불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집에 오시면 하룻밤 주무시고 간 적도 없다. 당신 사위 노릇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 남편은 몰라. 모시지 않을 거면 이혼해.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과 이혼하겠다. 이게 선택 강요네. 선택이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아내 입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남편의 모습에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절대 못 모시겠다가 아니라 나름 타협안이라 그럴까 현실적인 제안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시지 못해도 매주 내려가자. 매주 내려가서 어머니 보살피자. 주말마다 가자. 이런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합가할 거 아니면 이혼해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놀랐고 마음으로는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져서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현실 너무 어리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일이지 감성적으로 내릴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는 것 자체로 이혼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정은 그래 나도 살기 싫어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야 이혼은 안 돼. 당신 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여성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오늘 이 40대 여성의 궁금증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남편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안 모시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의 주장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오늘은 좀 복잡하게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없어 보여요. 조금 전에 굉장히 길게 다양하게 이 부부 간의 갈등 양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내가 이 시어머니와의 합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부부 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러면 나는 갈 테니까 우리는 따로 살자. 이렇게 그 배우자, 아내를 놔두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이 이동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이건 동거 의무 위반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앞으로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내가 합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부부간의 의무를 할 뿐이지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부양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손 변호사 얘기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합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역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미 부당한 어. 강요라든지 억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미덕이고 또 그걸 하면 좋죠. 좋지만 효심은 본인만 열심히 효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어머님 모시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남편한테 이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유책주의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한다면 계속 이런 얘기 한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한 게 법리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답은 딱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갈등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남편이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오늘도 정신 또 차려야 돼. 정신도 차리고 남편 정신 차려야 하는데 예. 딴 거는 뭐 이혼 얘기는 또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본인이 짊어져야 될 몫이에요. 아내가 짊어질 몫이 아니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본인이 중간에서 어머니 배우자 중간에서 해야 될 몫인데 본인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아니면 이혼하자. 재판할래. 소송할래. 이건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남편이 현명하게 어머니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아내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본인이 힘들어야 될 부분인데 본인은 힘들고 싶지 않고 그냥 쉽게 넘기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뭐 효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효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남편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당신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버리려고 하는 저 아들을 좋아할까요? 어머니가? 예. 그거는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거네요. 이제 네.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그럼요. 원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예, 것이다. 그러면 예. 일방적으로 정말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남편도 제가 볼 때도 효자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고 이 남편도 진짜 이혼할 생각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예, 있고 맞아요. 일종의 반협박식으로 아내에게 합가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시어머니도 와서 아내에게 옷차림, 뭐 남편 반찬 신경 써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봐야 돼요. 생각으로는 그래 회사 갔다 와서 손 씻고 아이들 밥 해주고 뭐가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챙기고 숙제 봐주고 시어머니 챙기는 게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 그냥 정말 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심각한지를 예. 알면 갈등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도 착한 남편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안 모신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내가 어머니를 선택할 테니까 아니면 당신과 헤어지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 자체를 제한한다는 게 문제의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남편분에게 확실하게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